뭡니까 이제?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 그래서 이 비교 방식은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은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공통점 찾기.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요 식을 보면서 이걸 또 적기 힘드니까 잠깐 이거 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있다면 공통점을 많이 갖는 부동산을 사례로 해서 내 부동산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를 구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첫째, 우리 이렇게 심각한 대표성 없는 사례가 있어요. 정부와 거래했다든가 수의계약 등으로.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 판 케이스라든가. 세 번째, 당사가 편의가 내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편의가 내 편리한 뜻대로 그 말 아니에요, 편의가?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야야 너 이거 너 가져. 이거 증여를 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 이런 사례를 가져다가 여기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대표성 없는 사례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재 하단쯤에 어디 있을걸요? 제일 밑에 있죠? 네. 자 이제 교재 안 봐도 돼요. 여기 봐요. 이제 그거 본다고 안 돼. 여기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게 될 수 있으면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가 좋아요. 뭐 금매부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사정이 개입이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사례가 너무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래사례 비교 보면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선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을 유추해내려고 하는 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 보존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X라니까. 사정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사정 보존이 가능하면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우리 아가씨들 이제 꼭 이사를 써야 돼. 자, 아가씨 결혼할 때 과거 없는 남자가 좋죠? 싫어? 좋아, 싫어? 좋아. 근데 이러면 또 끝장이야. 항상 과거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혼자 살아야 돼. 잘못하면. 과거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 다 호적이만 올라갔을 뿐이지. 미안합니다. 너무 남자를 의심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참나 좋은 사례가 아니야. 그럼 더 봐요. 과거 있는 남자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선택할 수 있다. 있다. 앞으로 나만 사랑한다면 근데 과거 없는 남자 선택이 있는데 새로운 과거를 만드는 남자 더 문제 아니야? 여태 터지던데 다 어디 있었든지. 여하튼 간에 이 사정 보존 가능성을 고려한다. 무엇을 고려한다? 사정 보존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 듣고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때 기준 시점하고 사례 거래 시점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사례를 수집할 때 그 구간을 어느 시점까지의 사례를 수집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이 구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짧게 하면 곤란해. 봤더니 나는 말이야 100년 전 사례도 수집할 거야. 수집했다 쳐. 그거 가치 추기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이건 어때요? 나는 말이야 1시간 전 사례만 수집할 거야. 사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설득력이 없어. 이것도 문제가 돼. 신뢰성이 없고. 그래서 이 시점 추정을 할 때는 그 사례 수집 구간을 보통 간평사들은 6개월 내에 한 3, 4개월 정도를 적당한 것으로 많이 봐요. 너무 오래되면 물가 등을 반영하려면 번거롭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점 추정. 그래서 이건 어때요? 운 좋게 어제 거래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거나 그런 일 거의 없겠죠. 이럴 때는 시장 상황 변동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시점 추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지역률 비교하고 개별률 비교는 자 여기서 따로 해드립니다. 자 왼쪽으로 와서 자 우리 인근 지역 배웠었죠? 그 다음에 유사지역 배웠었고요. 대답해요. 대상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왜 대답 못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인근지역이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에 항상 왼쪽으로 그러니까 유사지역이 있다. 자, 대상군 속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인근적이라는 거지.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사례를 여기서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잘 봅니다.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 그럼 지역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이고 이게 강동이라면 지역간의 가격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 지역요인 비교를 한다 그랬죠. 지역요인 비교 이런 거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 동일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 한다? 개별요인 비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개별요인 비교. 근데 만약에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구했어요. 지역이 몇 개예요 이제? 하나야 하나. 지역이 하나인데 무슨 비교를 해? 그러나 이 지역 분석을 합니다. 지역 분석을 해. 아니 감자 심고 이제 건물 심고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성을 파악해야지. 그러나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다. 그러나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은 동일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개별 분석하고 개별요인 비교는 행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가 185페이지 가봐요. 185페이지 보면 꼭대기 보니까 주의할 점이 누가 별표 쳐놨죠? 누가 쳐놨을까? 응?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차익이 있어 면적 비교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옵니다. 교재. 우리가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보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학습을 해야 합니다. 얻는 이가를 조정합니다. 무엇을 조정한다? 얻는 이가를 조정합니다. 얻는 이가. 그리고 이렇게 우세, 고가 이런 말이 나오면 플러스. 그 다음에 열세, 저가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첫 번째 사정 보정이나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에 사용하는 보정치는 이렇게 합니다. 위쪽이 대상 부동산, 아래쪽이 사례 부동산 이렇게 하고요. 기준은 100이에요. 100. 1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요 식을 사용해요. 요 식을.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점 수정의 경우는 좀 달라요. 뭐, 틀은 유사해요. 첫 번째,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법. 그래서 이제 지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가 기준 시점 지수. 기준 시점 지수는 기준 시점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자, 이건 거래 시점 지수. 거래 시점의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변동률법. 이것은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률 이렇게 해서 몇 번 할 것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씩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쪽이 대상부동산이고 요 분자가 기준시점이죠. 여러분 10분의 1은 얼마? 0.1. 이것은 1분의 0.1. 그런가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분자값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분모 분자 엄청 배웠어요. 분수를 계산하는 것은 분모를 일로 만드는 작업이라니까. 그리고 위쪽이 결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탄력, 리을, 수율, 량, 공급, 양의 변화율, 량, 리을. 아유, 양 많이도 했어요, 많이도. 그럼 자, 우리 감정평가는 목표가 사례부동산 가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대상부동산 가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내 부동산 지금 평가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결과가 분자에 적혀야지, 대상부동산 기준시점 가치가. 좋아요? 그럼 안 되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사찰에 가면 대사께서 수염을 길고 사시는데요. 대사기거, 이렇게 옵니다. 수용을 위해서 아래로 대사기거 수용을 위해서 아래로 위쪽이 대상부동산 아래쪽이 뭐? 사례부동산 위쪽이 기준시점 지수 아래가 거래시점 지수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자, 여기 보세요. 사례가 10억짜리인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대이상 부동산도 10억짜리인 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합시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게 이거예요. 내 부동산과 비슷한 유사한 부동산이 10억이 거래됐어. 그럼 그걸 보고 내 것도 10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10억이 거래될 놈이 이민 가면서 금매물로 팔아버렸다니까? 하고 9억이 거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9억 보고 내 것도 9억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9억이 거래됐다면 이걸 조정하는데 위쪽이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아래쪽이 사례 부동산. 100으로 출발합니다, 일단.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나와. 사례 부동산은 주어져? 은는이가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정상 시가보다 10% 저가로 거래됐다.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면 사례로 수집해서는 안 돼요. 정상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이라면 10억이 거래될까 9억이 팔렸다더라.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 사례 부동산이죠? 사례 부동산이 저가로 거래됐다. 저가는 부호가 뭐? 마이너스 10 해주면 저절로 10억으로 바뀌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북이고 여기가 이제 강동이라고 한번 쳐봐요. 강동이 조금 더 비쌉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싸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억이 거래된 이 부동산이 유사한 부동산이 강동에서 거래됐다면 10억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봤더니 여기는 한 12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세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10억이 거래된 걸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 이렇게 적고 일단 이렇게 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오케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보다 가격 수준이 20% 우세 지역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위쪽이 대상 부동산이죠? 여기다 20 더하면 된다니까. 너무 쉽잖아요. 12억.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득점해줘야지. 이런 걸. 그럼 개별료를 따졌더니 개별료 자체는 뭐 지역적인 가격 수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료는 애가 좀 문제가 있어. 가로 조건에 접근 조건에 환경을 따져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럼 여기는 한 9억까지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서 똑같아요.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에 비해 개별 요인에 있어서 10% 열세 이렇게 되죠. 그럼 위쪽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고 9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금 요령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자, 이게 1000제곱미터고 이것은 10,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게 10억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딱 눈치를 봐봐요. 여기 10배 크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 이래. 때는 면적 비기를 하는데 위쪽이 대상 부동산 10,000, 아래쪽이 사례 부동산 1,000, 그럼 저절로 100억이 나옵니다. 이게 면적 비교예요, 면적 비교. 재밌죠? 알면 이렇게 재밌는 과목인데 왜 수업을 안 오나 몰라. 그 다음에 사례가 이제 구해진 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물가가. 그럼 여기서 10억이 거래되면 여러분 대충 한 11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점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지수법. 주어져요. 시험 문제. 자, 10억이 거래됐고 이렇게 나와요. 기준 시점 물가지수, 거래 시점 물가지수 주어집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 시점 물가지수가 110, 거래 시점 물가지수가 100. 뭐 이거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주어진 대로 물가지수대로 그러면 11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동유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0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년이면 1승 11억 이렇게. 이 변동유법이 좀 편하죠? 맞죠? 여기 편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분모 분자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편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해만 고려했을 때는 11억이 맞지만 이렇게 물가가 매년 10%씩 2년 동안 상승하였다면 여기다 제곱을 해야 돼. 논리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경우 어때요? 첫 해는 5% 상승하다가 둘째는 10% 상승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1.05를 곱해주고 두 번째 1.1을 곱해주고 그게 변동유법이에요. 상승률 반영해 주는 거 안 적어도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뭐 다 끝났어요. 이것은 너무 쉬워, 너무.
자, 이제는 186페이지 좀 가보시면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한테 뭐 계산 문제 내거나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186페이지에 2번 보니까 임대사례 수집 나와 있죠. 수집 기준이 있죠.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때 첫 번째 계약 내용과 조건이 유사해야 한다. 얼토당토 않는 사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임료를 쓴다? 실질 임료. 그 다음에 신규 계약에 초회에 지급되는 임료. 초회에다 밑줄 긋고 선불. 선불. 후불이다 선불이다. 선불. 양가리 1번에 초회가 뭐라고요? 신규 계약의 초회. 그러니까 신규 계약도 있고 계속 임료도 있고 그래 사실은. 근데 여러분 계속 임료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전에 그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틀리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오른쪽에 187페이지 좀 가보시면 그 양가리 3번에 실질임료, 순임료, 지불임료 나와 있죠? 거기는 실질임료에는 그 종류, 명목량을 불문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실질적인 경기 대가를 다 고려한다. 그러니까 뭐 전세보증 같으면 이자, 운용이익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이걸 지문으로 딱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32년 동안. 그래서 뭐 그걸 뭐 순임료에다가 기타 예금조성계 일시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 1%도 안 됩니다. 출제되면 틀리는 게 더 바람직해요.